일단 1번은 뭐 딱히 설명할 게 없고 2번은 조금 당황했을 수 있는데 자, 2번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자, 2번. 자, 일단 고정된 그래프가 하나 있죠. 고정된 그래프를 예쁘게 하나 그립니다. 양수 쪽에서 1 빼기 sin x 1 빼기 sin x니까 1에서 시작해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고 이 정도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점도 안 들어가고 끝점 들어가나? 0에서 파이까지니까 끝점이 들어가네요. 얘가 1 빼기 sin x sin x 자, 근데 음수 쪽에서 a 코사인 x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최대 최소가 차이가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3이 나야 돼요. 지금 얘는 최대 최소가 1 차이가 나는데 3 차이가 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 코사인 x는 확대 축소한 거야. 근데 a가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대충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2분의 파이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를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대 치수가 3이 안 되죠, 차이가. 그래서 이거를 올려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올려줘. 그래서 a가 일단 2분의 3이 되면 여기 끝점이 다 들어가니까 높이 차이가 그만큼이 3만큼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이렇게 반대로 음수 쪽으로 a를 음수를 잡으면 또 가능하죠.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걸 뭐 이제 조금 더 평행 이동을 시켜갖고 어렵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냥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숫자만 바꾸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난이도는 없어요. 그냥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민 없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는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하면 A와 2A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만들어. 그리고 극대값이 20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풀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별거 없을 거야. 근데 A가 음수가 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2A가 돼요. A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서 여기가 20. 이렇게 해도 사실 한 번 더 풀어줘야 돼. 이거를 빼먹었으면은 이건 공부용으로 챙겨놓으시고 A가 음수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모순이 떠요. 그래서 아마 그냥 한 번만 풀어서 답을 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하고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맞춘 사람. 4번. 생각보다 많이 맞췄네. 이게 3월에 이제 모의고사 나왔을 때 상당한 충격을 줬어요.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처럼 수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이제 이유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약간 출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도에 나왔던 수능 특강이 있던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숫자만 바꿔서 냈었어. 치사하게도. 근데 그걸 조금 더 변형을 했어요. 이 문제는 이제 평가원 지침서에 있어. 평가 문제 이렇게 푸세요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거든요. 두꺼운 게. 거기에 나온 말로 쓰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경험적 추론. 말은 어려운데 그냥 노가다 하세요 이 얘기야. 열심히 쓰다 보면 규칙이 나온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이 1 계속 3의 배수인 경우가 아닌 경우로 나누면 AN이 1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야. 주기성이 이제. 자, 근데 이제 밑에서 보니 식에서 그냥 하는 거야. 뭐 딱히 뭔가 머리를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손이 빠르면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AK에다가 1을 더하는 게 여기가 3N 이게 여기 옵션이 다르지. 3N까지 갔어. AK에 12만큼의 또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냥 플러스 1을 한 거를 이만큼을 그냥 통째로 수열로 생각을 해보지 뭐. 3, 3, 0, 3, 3, 0, 3, 3, 0 그래. 이게 AN 더하기 1이야. 자, 그러고 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봅니다. 규칙을 찾는 거야. 목적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요. 그럼 첫 번째 3 왼쪽은 3
그럼 오른쪽은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AN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3씩 끊어내면은 2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하면 3이 되죠. 그리고 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6n 되면은 여기는 3 곱하기 이걸 좀 멋지게 쓰면 3 곱하기 1 얘는 3 곱하기 2 여기까지 누적된 합을 쭉 구하면 3 곱하기 3 이 정도로 오른쪽에 있는 얘네 식이 나올 거야. 이걸 여기 좀 칸이 부족해갖고 이쪽에다 쓸게. 그래서 얘는 3 빼기 12가 이렇게 붙어있어. 그럼 얘는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 이게 같게 해야 돼. 자, 또 갑니다. 규칙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 숫자들의 규칙을 예쁘게 잘 정리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약수, 배수, 그리고 소인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이용해서 한 번에 풀 수 있어요. 되게 멋진 풀이가 있어. 그래서 그때 3월 모의고사 유튜브 같은데 검색하잖아. 3월 모의고사 이 문제가 그냥 한 줄만 탁 푸는 게 있어요. 근데 안 알려줄 거야. 왜냐면 수능에서는 여기는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게 그냥 빠르게 쓰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멋진 풀이 같은 거 찾아보지 마시고 이거 아직은 활동이 안 됐으니까 6 여기까지 해서 1, 2까지 그럼 이거 쭉 쓸까? n은 3, n은 4, 5, 6, 7, 8 이 정도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3, 6 그 다음에 0이 되면 6이에요. 3, 6, 6, 9 그 다음에 12 여기 6까지 하면은 여기 12 여기 파운드 하는 게 여기 12 뭐 별거 없지.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3의 배수로 들어보면 얘는 3 곱하기 1이었어. 3 곱하기 1 빼기 12 요거예요, 요거. 얘는 3 곱하기 2 빼기 12가 돼. 같아지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굳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3이고 이제 12니까 마이너스 9 얘가 마이너스 9잖아. 마이너스 9인데 지금 마이너스 9랑 3이랑 다른데 이렇게 볼게. 얘네 차이가 12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규칙에 이제 집중하면 돼. 근데 사실 이걸로 보고 가져도 상관없어요. 자, 6에다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2만큼의 차이가 여기도 차이가 12만큼이다. 차이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 또 해봐. 3 곱하기 3 빼기 12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여기서 차이가 9가 됐어. 차이가 9. 좀 줄어들었어요. 자, 9로 갑니다. 3 곱하기 4 빼기 12 이런 거 나열을 해봐요. 그럼 이때는 이제 12, 0 됐고 여기 9 응? 12, 12, 9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그치? 12 다음에 여기 또 3 차이나 뭐야 여기도 또 9야? 아 뭐야 그러면 또 다시 3 곱하기 6에 12가 되면은 이제는 6이 여기서 6이 나옵니다. 아 그럼 이제 규칙이 나와요. 12, 999, 666, 333, 000 이렇게 되겠죠. 차이가 000이 되는 애를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6으로 시작되는 애가 여기서 6이었으니까 여기서 666, 333, 000 얘는 9로 시작하는 애가 여기서 3만큼 차이가 날 거고 여기서 3만큼 더한 애가 12, 13, 14 이렇게 3개가 같은 숫자가 나오죠. 이 규칙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열에서. 하여튼 이런 스타일이 참 오랜만에 나왔거든. 한 20년쯤 전에 나오던 스타일인데 갑자기 수능 특강에 몇 번 나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5번 가봅시다. 5번 맞춘 사람. 우리 수업 초반에 한번 해서 요거는 그냥 다 맞췄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접선을 만들었죠. 접선이 나오면 3차 함수의 접선이면 이 점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이 점을 찾아주는 방법이 근각에서의 관계가 괜찮다고 해서 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x제곱에 3x 더하기 3인데 요 직선 원점 지나니까 mx 자 여기를 많이 팔아놓고
여기 어딘가 만나는 점 베타라고 합시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 여기 1. 알파 곱하기 베타가 3. 이거 절대로 어려운 숫자 못 내요. 이거. 여기에 들어가는 근을 뭐 5분의 3 뭐 이런 정도도 못 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딱 예쁘게 돼야 되고 뭐 루트면 이런 것도 거의 못 내거든. 딱 보이나 여기 3 베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만나는 점은 3인데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만큼 면적에서 이거 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만큼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곡선에서 직선 빼고 여기를 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냥 요거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분을 하시면 되고 적분을 할 때는 이제 여기가 어디까지야? 1?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지? 아 B가 1이구나. B 1. 여기까지만 가는 거네. 요만큼만 가는 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3차 함수에서 그냥 삼각형 빼는 걸로 갑시다. 3차 함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x제곱에 3x 더하기 3인데 요 홀수는 그냥 없애죠. 홀수는 없애. 구간이 아래고 위끝이 대칭성이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계산하면 되고 여기에서 여기 높이가 아마 2가 나올 거야. 그래서 면적을 1을 빼주시면 돼요. 여기는 산수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이때 3월 모의고사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봤을 때는 해석에서는 제일 어려워. 적분을 우리가 못 들어가고 좀 빌드업을 합시다. x1, x2죠. x1이 x2 요거 한번 설명을 했어요. fx1, fx2 자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요걸 풀 때는 f'(x가) 전부다 크거나 같다. 되죠?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증가 별거 없지.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모양을 바꾼다 그랬어. 어떻게 바꿔요? f의 x1 더하기 뭐 3x1 f의 x2 더하기 3x2 뭐 이런 식으로 바꿔. 그럼 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냥 요 통째로 f'(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간 거는 그 모양을 바꿔도 이게 함수가 f 더하기 g 형태 구조가 돼도 똑같아요. 자 근데 차원을 바꾼 애들이 있어. 차원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거야. f 자, 강제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애를 f의 x 200이 f의 x1로 하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바꾸고 얘를 어떻게 해요? 차원을 바꿔. 인테그럴 안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어떻게? x1, x2, f 프라임 x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함수 차원에 있던 애들이 우리는 요거를 이제 푸는 걸 도함수로 푸는데 이게 적분 영역으로 갔어. 자 근데 요거랑 여기 있는 애랑 지금 이렇게 된 애랑 같은 거지. 여기까지 같은 애예요.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한 얘를 결국 풀기에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푸는데 여기서도 생각해봐. x1과 x2가 큰데 적분에 있어서 f' 함수가 f'x가 그냥 이렇게 다 양수야 이렇게. 근데 거기에 어떠한 x1, x2를 잡아도 여기 면적이 당연히 중적분이 양수가 나오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 얘가 이렇게 살짝 음수로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여기를 x1, 여기를 x2로 잡으면은
적분이 음수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F'의 값이 전부 다 양수가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됐죠? 됐지? 자, 근데 사실은 저 차원을 바꾸는 과정은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봐봐, 지금 이게 함수값에 대해서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자, F3 빼기 F1이라는 표현이 있어. 얘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함수값 차원에서 그냥 함수값 높이차로도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원은 F 차원에서도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근데 얘를 도함수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1에서 3까지 F'X dx가 되니까 요거는 도함수의 면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얘를 이게 함수값 차이가 있으면 3 빼기 1로 나눠주고 싶은 이제 욕망이 좀 들면 돼. 평균 변화에. 이걸로 바꾸면 이제 F'C 하면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수값을 도함수 차원으로도 강제로 다운시킬 수도 있고 적분 차원으로도 올릴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함수값인데 도함수가 중요하고 함수값인데 도함수가 중요해요. 도함수라기보다는 미분계수 쪽에 가까운데 하여튼 얼마든지 모양을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오리지널 문제는 조금 바꿔갖고 문제가 막 이것도 막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봅시다. 자, x1과 x2.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지.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고 ft. 오른쪽에 있는 적분식을 왼쪽으로 다 옮겨와. 그리고 빼기를 아니면은 FA만 저쪽으로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쓴 거를 일단 했으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봅시다. 이쪽으로 옮겨면 F'A에 B 빼기 A에 더하기 FA DT가 이렇게 됐지? 자, 여기가 아무리 복잡하게 들어가도 결론은 뭐야? X1과 X2, X2가 더 큰 상황에서 여기 있는 뭔가를 적분해서 항상 양수가 되게 하시오 라고 하면 요거는 뭐 그냥 G, T라고 했을 때 GT 함수가 그냥 지워버렸네. 전부 다 양수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양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없애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적분기가 갑자기 사라져. 자, 그럼 요거를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접선과 함수로 해석이 되는데 함수가 접선보다 커야 돼. 어떤 함수? 4차 함수에서.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은 이제 거의 다 한 거야. 자,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실수 x1, x2에 성립하는 게 아니고 요게 딱 성립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밑에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래요. 자, 그럼 4차 함수를 대충 그리고 여기서 접선들이 막 생기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접선이 함수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지. 이 상황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능하죠. 딱 경계 상황.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래쪽으로 직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접할 때까지 여기서 접해서 여기까지가 무조건 접선이 작아집니다. 요게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할 텐데. 자, 직선 모르니까 mx 더하기 n으로 놓고 fx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과 어디에서 만나?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서 접해요. x 빼기 제곱에 이렇게 하고 최고차의 개수는 n. 자, m만 잡아내면 끝입니다. 정보 두 개가 있죠? 이게 F0이 20이고 F'형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딱 있으면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해석 영역이 항상 어려워지는데 이게 수능 문제가 복합적으로 3개 이상의 영역을 합치지 못하게 막아놨거든. 킬러 문항의 정의를 되게 웃기게 정의를 했어요. 킬러 문항의 정의를 정답률과
정답률과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복합문항이라고 해. 낼 거면 적분만 내지 거기에 뭐 접선에다가 면적에다가 부등식에 뭐 이렇게 섞어서 내지 말라는 게 이제 교육청에서의 지침이었거든. 근데 뭐 3개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했는데 뭐 기차처럼 하나를 해결하고 또 뭔가를 해결해야 돼, 또 해결하고 이어서 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는 없어.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큰 싸움이 돼버렸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예전보다. 예전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을 붙여갖고 문제를 만들어서 필러가 된 건데 이제 뭐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날려야 돼. 하여튼 자, 요 정도 하고 나머지 계산은 생략합시다. 자, 7번은 너무 유명한 문제인데 세화요고 학생들은 다 기억을 할 거고 중간고사 때 나와서 중간고사로 2학년 중간고사로 나왔어. 3학년 문제를 와, 내가 이걸 수업 시간에도 막 이제 이거 나온다고 막 했는데 실제로 맞춰온 애들은 뭐 없고 찍어온 애들은 또 있고. 자, 그때는 이제 어려워서 이 문제를 외면했을 친구들 이제 그 사이에 실력이 올라갔으면 얘가 이제 풀리겠죠. 자, 봅시다. 세실수가 a팩트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고정되어 있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릴 수 있지. 3x 빼기 9는 3x는 이렇게 될 거고 정근선이 0이었는데 정근선이 마이너스 9로 될 거고 x축이 대충 이렇게 지나갈 건데 접어 올리면 이런 정도가 되겠다. 예전에 정근선은 9가 될 거고 됐지? 요게 이제 고정된 함수야. 자, 얘를 다시 예쁘게 외워봅시다. 대충 잠깐만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2지. 2에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정근선. 자, 이런 해석 문제를 풀 때는 y좌표 요 9라고 하는 데가 아주 중요할 거고 여기도 0이 됐으니까 0도 중요할 것 같고요. x좌표 입장에서는 이제 2도 중요할 것 같아. 뭐 포인트는 이미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지금 아직 모르는 전체를 모르는 a 더하기 로그 4x. 자, 얘도 a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근선이 x는 0인 건 알죠. 그럼 이 함수는 이렇게 타고 올라오다가 뭐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대충.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x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함수가 대응이 되는데 y도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하나에 하나, x 하나에 y 하나씩 대응을 시키시오 이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범위부터 일단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 쪽은 얘가 책임을 져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으로 쭉 타고 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1대1 대응. 자, 플러스 무한대도 x 입장에서 플러스 무한대는 이쪽으로 가면 y도 플러스 무한대가 되니까 이쪽은 x가 플러스 무한대, y가 플러스 무한대가 해결이 돼. 이게 무너는 문제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줘야 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이 함수를 P하고 Q에 대해서 끊어줘갖고 중간에 이 함수를 쏙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그걸 집어넣어주는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냥 감각적으로 대충 이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뭐 그런 감각이 되게 중요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x는 0이 다시 또 중요해졌습니다. 여기 중요해졌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 이거 정근선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여기 또 만나죠. 얘도 중요하고.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함수를 대충 끼워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중간에 b는 애가 없어야 돼. 자, 플러스 무한은 하나씩 대응이 되다가 이게 정근선으로 되니까 여기까지는 정리 하나 뭔가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아요. 이게 여기서 더 내려오면 안 되지. 이렇게 더 내려오면은 이쪽에 있는 y값, 이게 x값 두 개가 y값 하나에 대응이 되면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대응이 되려면은 얘도 계속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여기에서 오다가 여기서 끊어줘야 돼. 여기서 딱 끊어주시고, 그죠? 그럼 딱 끊어주는 위치가 이제 뭐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9가 되는 거는 얘는 3의 x 빼기 9니까 x는 로그 3의 18. 요 위치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자, 그럼 이제 로그 함수를 어떻게 딱 집어넣어야 될까? 보시면 여기가 하나가 y좌표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y 값이 이렇게 다 대응이 하나씩 되고 있고 하나씩 되고 하나씩 되고 하나씩 돼. 그러면 로그 함수는 여기를 침범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딱 맞춰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엄청 어려웠던 문제거든. 그래서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아주 좋은 거고, 아직은 감이 좀 안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휴 때 계속 진행해 왔던 포인트는 x좌표, y좌표로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고, 이 함수의 특징이 되는 정근선, 정적, 그 다음에 증가냐 감소냐 하는 세 가지 요소만 집중하면은 지수로고 함수는 거의 끝나요. 자,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게 계산이 좀 있어. 이 계산이 안 된 사람은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계산이 안 된 거면 이거를 내가 비밀을 좀 알려주기는 좀 아쉽고 아깝고 그냥 찾아내보세요. 마지막에 계산해서 안 된 거면 해설지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고민해봐. 그거 찾아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8번은 뭐 그냥 그런 문제지. 그치? 넘어갑시다. 자, 9번. 9번은 뭐 어제도 했던 스타일인데 좀 뻔한 스타일이에요. 자, A, B, B, C. 그 다음에 세타. 자, A, D가 여기가 2. 그 다음에 A, B 대 A, C가 1대4. 여기가 K, 4K. 그 다음에 B, C를 1대2로 내면 1대2? 1대2면 여기도 또 하나 더 나야 돼. M, 2M. 이 정도 봅시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삼각형 ABD에 여러 개가 나오나 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세타에 대한 값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온 거야. 이렇게. 자, 한번 써봅시다. 왼쪽 ABD에 대해서 삼각형을 잡으면 K제곱은 코사인 제곱 법칙을 쓸 거고, 좀 더 본질적인 걸 얘기를 안 했구나. 우리 도형 문제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수능이면 있잖아. 이거 100%야. 수능이면 100%. 코사인 제곱 법칙과 그다음에 사인 법칙을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도형 문제를 바라보면서 도형에 대한 어떤 성질을 먼저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에 내가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보통 다 쓰게 돼 있거든. 문제 구조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교육 과정이라서 얘를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사인 법칙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달려들면 더 좋아. 자, 어쨌든 코사인 값이 있으니 4분의 3으로 이렇게 코사인 제곱식을 돌려봅니다. 자, 4 더하기 m제곱에 빼기 9배 2의 m의 4분의 3. 나머지 하나는 이쪽으로 가면 되지. 이쪽에서 파이 빼기 세타로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러면 4k의 제곱이 2의 제곱에 4에다가 2m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m의 여기는 분각이니까 더하기 4분의 3. 일단 K랑 M 식이 2개고 문자가 2개야. 이건 100% 풀립니다. 여기는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야. 나도 계산 잘 못해요. 여기는 이제 열심히 1학년 과정으로 풀어보시고, 이걸 풀면은 M은 2가 나오고 2분의 5가 나오고, 그럼 K의 제곱이 필요해요. 왜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게 넓이를 구하니까 파이 r 제곱이면서 k 제곱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이게 m을 집어넣으면 k 제곱을 구하는 게 k 제곱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2랑 4분의 11을 구해서 나머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번은 어제 한 건데 10번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이거는 이제 너무 호불호가 갈려서 자 똑같은 숫자만 바꿨지.